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 차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을 키우며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그동안 저는 누구보다 착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결국 저도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신랑도 저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저와 함께 시어머니께 맞서 화를 냈어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너무 무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날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왜 참기만 했을까? 왜 더 일찍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만 남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털어놨다가 괜히 우리 가정의 민낯이 드러나고 아이들까지 흠잡힐까봐 두렵더군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려고 애썼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감정을 다 알아차릴 만큼 자라버린 지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특히 딸아이의 눈빛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울었어? 하고 물어보는 그 작은 목소리에 저는 결국 눈물을 삼킬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 삼키기엔 이 얘기는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저희 친정은 조금은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초혼이 아니라 각자 한 번의 결혼을 경험한 후에 저와 언니를 데리고 새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거든요. 언니는 엄마가 낳은 딸이고 저는 아빠가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사람은 혈연으로만 보면 각자 한쪽의 가족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아빠와 단둘이 살던 그 시절이 얼마나 외롭고 허전했는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학교를 다녀오고 밤이면 괜히 우울해지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그런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렜고 언니가 생긴다는 말에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분이셨어요. 처음부터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고 오히려 더 살갑게 챙겨주시려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한 적도 많았죠.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언니처럼 저를 아껴주고 사소한 일에도 늘 제 편이 되어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뜻함이 당연해졌고 우리 네 사람은 점점 하나의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는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서 정말 가족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관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제 가정의 사정부터 털어놓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부모님이 재혼하신 이야기, 언니와 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어우러져 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자기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꺼낸 시댁 이야기가 솔직히 말하면 좀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1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 두 분도 재혼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배경이 좀 다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남편과 시동생이 어렸을 때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와 바람이 나셨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그 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죠. 남편이 그렇게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과거에는 이런 복잡한 일이 있었단 말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니께서 아이들한테 모진 말을 하거나 못되게 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심지어 자식 하나 없이 두 아들만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정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어린 시절에도 크게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고 오히려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고 말했죠. 사실 저도 그 말 듣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밝고 반듯하게 자란 걸 보면 그분이 진심으로 두 아들을 품에 안고 기르셨겠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조강지처를 내쫓고 바람 상대와 재혼했다는 사실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키우셨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초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릴 때에도 경계심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상처 많은 가족 안에서 누구보다 애써온 분이라면 나도 잘해야지 그렇게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신랑과 과거를 나누고 현재를 함께하며 미래를 함께 그리던 저는 그가 보여주는 배려심과 따뜻한 눈빛을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제게 정말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의 고비도 함께 넘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처음부터 어머님은 저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으셨고 뭔가 계속 마음 한켠으로 저를 경계하거나 깎아내리는 듯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거나 노골적으로 싫어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 태도 속엔 확실히 차가운 벽이 하나 세워져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드러나는 말투나 시선, 질문들이 묘하게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시부모님의 재혼 이야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 친정 사정을 들으시고 나서 더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전부터 기분 나쁜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언니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님은 그 언니는 배다른 언니지? 사이는 좀 괜찮아? 새엄마는 너 키우면서 뭐라 그러진 않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왜 그런 걸 굳이 그렇게까지 묻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그 말투에는 저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뭔가 제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정말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환경에서도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서운하거나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는 새엄마이시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분이셨고 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절 진심으로 아껴주며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런 엄마와 언니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정이 많은 사람으로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의부사들, 둘을 친아들처럼 키운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 저에게서 불쌍한 과거를 끄집어내고 싶어 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시선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졌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언니랑은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요. 어릴 때부터 엄마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저희 집은 화목해요. 이렇게요. 처음 몇 번은 그래도 예의상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게 점점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왜 자꾸만 저희 가족에 대해 나쁜 쪽으로 상상하고 왜곡하려 하시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대답조차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사람을 건드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어머님과의 갈등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의 이상한 집착은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고 그 질문의 핵심은 언제나 나는 의붓자식도 잘 키웠는데 너희 친정은 그랬겠니? 라는 식의 비교와 우월감이 담긴 말투였죠. 너 언니랑 진짜 친해? 새엄마가 자상하긴 했어도 결국은 친엄마는 아니잖아?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시는데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교를 듣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는 새엄마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저를 친딸 이상으로 아껴주셨고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한 번도 부족하거나 서럽게 자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제 가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우위를 점하려는 듯한 말투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셨습니다. 나중엔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무슨 계모 밑에서 불쌍하게 자라 큰 상처를 안고 결혼까지 끌고 온 사람처럼 여기는 분위기까지 느껴졌죠. 그래도 너는 착하게 잘 컸네.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면 보통 애들은 성격이 뒤틀리는데 말이야. 어머님이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하셨을 때 저는 차라리 그 웃음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그건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정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불편한 며느리로 비칠까봐 참았고 신랑 체면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결국 어느 날 어머님이 또 그런 말씀을 꺼내셨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새엄마이시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계모 밑에서 자란 딸처럼 만든 적 없으셨어요. 저는 엄마를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엄마도 저를 그렇게 대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못된 계모처럼 말씀하시니까 정말 속상해요.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순간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얼굴이 굳더군요. 그 자리에 아버님도 계셨고 시동생도 앉아 있었는데 두 분 다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한 말씀씩 하셨어요. 그런 말은 조심하셔야죠. 형수님은 그런 얘기 들으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걸 보며 순간 고맙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만 잠깐 머쓱해하시고는 또 얼마 안 가서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흘리셨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래도 어머님은 절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분이 아니셨어요. 남들 눈치도 안 보시고 사과는 하셔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가 아니라 그냥 상황을 무마하려는 정도였다고요. 제가 그런 분에게 진심을 다해 설명하려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네요.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딸아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딸아이가 6살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여자애로서 어쩌고 하는 잔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더군요. 딸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딸아이에게 항상 물병을 건네주셨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물을 따르라고 시키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귀엽게 보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물 따르는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이니까 흐뭇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계셨더라고요. 여자애들은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해. 기본 소양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4살짜리 아이에게 여자애니까 기본 소양이라는 이유로 물을 따르게 한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 아들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시키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은 밥 먹다가 물 달라고 하면 어머님이 직접 따라주셨어요. 근데 딸아이는 밥숟가락 들고 있다가도 물 따르라고 하시면서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따라야 예쁘다고 하시더군요. 신랑도 이걸 보고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여쭤봤죠. 엄마, 왜 딸한테만 물 따르라고 하세요?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애는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돼. 이게 다 나중에 좋은 습관이 되는 거야. 기본이야, 기본. 솔직히 이 말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그런 식의 기본 소양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결국 여자애는 어릴 때부터 남 챙기고 먼저 일어나서 물 따르고 바닥 닦고 손님 오면 차 내오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기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게다가 딸아이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면 어머님은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다리 그렇게 벌리고 앉지 마. 여자애는 얌전하게 앉아야지. 그냥 내복 바지 입고 바닥에 앉아서 블록 맞추며 노는 건데요. 그것도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있는 자리에서요.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팬티가 보일 일도 없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던 상황이었는데도 어머님은 여자애는 벌어지면 안 된다는 말투로 딸아이를 타박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내 아이에게 그런 시선을 들이대는 사람이, 그것도 가족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더군요. 아직 6살도 안 된 딸에게 벌써부터 다리를 오므리고 얌전히 앉아야 한다고 주입하고 남을 먼저 챙기라고 가르치고 예쁘게 보이라는 식의 말들을 계속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분노를 누르기 힘들었어요. 딸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여자답다는 잣대를 들이대며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집안의 오랜 잘못된 시선이 이제 우리 딸에게까지 전염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솔직히 그날 이후로 저는 딸을 시댁에 데리고 가는 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자유로운 감성과 움직임이 저런 말 한마디로 상처 입고 굳어질까봐 너무 무서워졌거든요.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님은 꼭 반찬이랑 밥을 한 숟가락씩 남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어머님은 이게 오래된 가정교육이라며 밥 한 숟갈, 반찬 한 젓가락은 꼭 남기는 게 여자아이의 기본 예의라고 하더군요. 대체 그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남기는 게 예의라니요? 요즘은 편식하지 말라고, 음식물 남기지 말라고 가르치는 시대예요. 그런데 4살, 5살짜리 여자에게 음식은 절대 다 먹지 말라고 남겨야 얌전하다고 하는 어머님 말씀은 정말 시대착오적이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희 딸에게만 그런 가정교육이 따로 있었거든요. 아들, 그러니까 딸아이보다 2살 많은 첫째 아이한테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밥 잘 먹었다며 더 주시려고 하시고 반찬도 고기 위주로 집어주시고요. 손자에게는 항상 관대하고 넉넉하게 대하시면서 손녀에게는 왜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제일 싫어했던 행동 중 하나를 반복해서 하셨어요. 밥 다 먹고 나면 꼭 딸아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할머니 어깨 좀 주물러줘. 우리 예쁜 손으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냥 한두 번 귀엽게 어르고 달래며 우리 공주가 어깨 좀 눌러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면 그래도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그 말투와 표정, 태도는 전혀 귀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걸 시키는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고 불쾌했어요. 꼭 여자아이니까 이런 걸 해야 한다는 태도로요. 애가 하기 싫어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자애는 어릴 때부터 남 도와주는 걸 배워야 해. 특히 어른이 말하면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딸아이를 당연히 부리듯 부르셨죠. 당연히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희 신랑도 불편했는지 엄마, 애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요. 얘도 놀다 말고 억지로 시키면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도무지 고치지를 않으셨어요. 신랑이 좀 더 강하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부드럽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시더군요. 한 번은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딸에게 왜 물 따르게 하고 어깨 주무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도 있는데 왜 딸아이에게만 그런 걸 시키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태연하게 웃으시며 얘는 잘하잖아. 내가 시킨 거 다 하잖아. 애가 하기 싫다 해. 이러시는데 진짜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제가 뭐라고 하면 괜히 제가 이상한 엄마 되는 분위기였어요. 딸아이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머니 어깨 시원해요 하며 두 손으로 조물조물 주무르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님은 아이고 우리 딸 잘하네 이렇게 잘하는 애가 어딨어 여자애는 이래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이 안 오더군요. 아직 겨우 6살 아이에게 왜 이렇게 편견과 차별을 학습시키는 걸까요? 남자애는 그냥 왕자님 대접받고 여자애는 공손하게 물 따르고 안마하고 어른 앞에선 조신하게 굴어야 한다고 배우는 그런 집에서 저 아이가 잘하게 놔둬도 되는 건지 너무 걱정됐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이상한 걸 딸아이에게 시키실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을 도려내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면 어쩌면 한마디 하고 끝났을 텐데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는 계속 참아왔죠. 하지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배우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방관할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요. 여자애는 이래야 한다. 여자애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여자애는 조신해야 하고 얌전해야 하고 여자애는 늘 웃어야 하고 여자애는 상냥해야 한다. 어머님 입에서 그렇게 여자애는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딸아이는 아직 6살입니다. 아이답게 활달하고 엉뚱한 상상도 많이 하고요. 분홍색도 좋아하고 공룡도 좋아하는 그런 귀엽고 평범한 아이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여자애는 이래야 한다는 틀에만 갇혀서 딸아이를 계속 그 안에 우겨 넣으시려 하셨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연애할 때 신랑에게선 그런 말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하고 시작하는 말, 여자니까 라고 일반화하는 말, 그런 것들 없이 저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줬던 사람이 제 신랑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집안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그랬기에 어머님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여자답게라는 굴레를 씌우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불편했어요. 며칠 전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순간이었는데도 어머님은 그걸 문제 삼으셨죠. 저희가 시댁에 들른 날이었고 딸아이는 좋아하는 뽀로로 음료수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하나 사달라고 해서 사줬고 그걸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아이는 신나서 방방 뛰며 그 음료수를 입에 대고 쪽쪽 마시고 있었어요. 평범한 6살 아이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내며 딸아이를 부르셨어요. 어머 얘야, 그런 식으로 음료수 마시면 안 돼. 여자애가 병째로 마시는 건 보기 안 좋아. 컵에 따라 마셔야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잠깐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병째로 마시는 게 뭐가 어떻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대역죄인가요? 아이가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단지 뽀로로 음료수 하나 병째로 마셨을 뿐인데 왜 그렇게 비난조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이도 순간 움찔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딸아이는 내가 뭘 잘못했지? 싶은 표정이었고요. 아이의 그 당황한 얼굴을 보는데 순간 가슴이 확 조여들더군요. 왜 이렇게 별거 아닌 행동 하나하나에 딸아이가 혼나야 하죠? 그냥 아이답게 행동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어머님 요즘 애들 다 병째로 마셔요. 컵 찾는 게 더 번거로워서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런 습관은 어릴 때부터 고쳐야 해. 남 보기 안 좋잖아.
여자애는 항상 단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덧붙이시는데 솔직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복이라는 게 누구의 눈인가요? 저희 딸은 음료수병 하나 들고 기분 좋게 놀고 있었는데 누가 보기 안 좋다는 건지 왜 어린 여자아이의 행동까지 그토록 단정 지으려 드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어이없었던 건 그 상황 이후였어요. 딸아이는 괜히 미안한 듯 뽀로로 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던지요. 저는 그제야 너무 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딸아이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걸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엄마인 제 눈치를 보고 어머님의 말에 따르려 했었고요. 왜 여자애라는 이유로 늘 기준이 다르고 예의도 태도도 목소리도 앉는 자세도 먹는 방법도 죄다 달라야 하죠. 솔직히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왜 더 일찍 항의하지 않았을까? 왜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딸아이 눈빛을 떠올릴수록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제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단호해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더는 눈치 보며 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님의 말 한마디에 몸을 움츠리며 뽀로로 병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던 병을 억지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 듯 했어요. 저는 딸아이를 바라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참던 말을 꺼냈습니다. 분명히 제가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을 겁니다.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쌓였으니까요. 어머님, 이 음료수는요, 원래 병째로 마시는 구조예요. 뚜껑도 빨아먹도록 만들어져 있고 흘리지 않아서 아이들 손에 딱 맞게 설계되어 나온 거예요. 컵에 따라 마셔야 한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순간 어머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나처럼 여자애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실 줄 알았어요. 역시나 어머님은 또 말씀하시더군요. 여자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아무리 어려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야지 커서도 행동이 단정해지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애써 이해하려 했어요. 세대 차이니까, 옛날 어른들이 원래 그러시니까 그렇게 넘기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입에서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네가 그런 걸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가 보구나. 새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오죽하겠니? 그 말 한마디에 제 뇌가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새엄마, 오죽하겠니? 이 단어들이 메아리처럼 울리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속으로 수천 번은 넘게 되뇌며 삼켜왔던 말들이 입 밖으로 쏟아지려는 걸 억누를 수가 없더군요. 어머님이 틀린 말만 하신 건 아니에요. 저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모르는 건 그 새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엄마와 저희 언니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분들은 저에게 생모 이상의 사랑을 준 분들입니다. 언니도 제게는 친언니 이상이고요. 그런 분들을 어머님이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건 제가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어머님이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여자애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시면서 우리 딸아이를 조용히 훈계하시고 강요하셨던 것도 저는 다 참고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어머님이시니까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정말 지나치셨어요.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저를 평가하세요? 저는 그렇게 자라서 지금처럼 당당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비하하시면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말을 하며 딸아이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제가 화난 걸 느꼈는지 눈을 껌뻑이며 제 옆으로 슬쩍 다가왔어요. 그 모습에 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할머니의 왜곡된 기준 속에서 위축되며 살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머님께 말하지 않으면 딸아이에게 평생 미안하게 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입 다물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던 것 같은데요.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친정엄마가 새엄마였다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고요. 앞으로 우리 딸아이에게도 지금처럼 무례하게 하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나 좀 들어보자, 어디 말 좀 해봐라 하시는데 그 말투가 정말 비꼬는 듯 들렸습니다. 이미 언성이 높아진 상태였고 제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다가도 이대로 물러서면 딸아이에게 나쁜 본보기가 될 것 같아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건 존중이었지 동의가 아니었어요. 딸에게 여성스러움을 가르친다고 하시며 하셨던 말씀들
그게 정말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여자애는 어릴 때부터 여자애처럼 자라야지 그럼 남자애처럼 키우냐 하시며 눈을 치드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여자니까 이래야 한다. 남자니까 저래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아이들 성장을 막는 나쁜 기준입니다. 물 따라야 한다. 다리 오므려야 한다. 컵에 따라 마셔야 한다. 밥은 조금씩 남겨야 한다. 그 모든 말들이요. 아이에게 남녀차별을 은근히 학습시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더 큰 소리로 맞받아치셨어요. 아니, 여자다우면 좋은 거지 그게 왜 나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해. 넌 그런 것도 모르고 자란 거냐? 하긴 새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뭐 제대로 배운 게 있겠니? 이상한 데서 배워온 소리만 하고 있어. 어머님의 이 말에 저는 정말 참았던 모든 인내심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앞서 있던 발언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저희 엄마를 모욕한 말이었고 이번엔 아예 제 가정 전체를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 말 지금 그대로 다시 하시겠어요? 제가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요? 어머님이 저를 뭘 알아서 그렇게 단정하시죠? 새엄마라고 다 나쁘고 친엄마라고 다 좋은가요? 저는 그분 밑에서요. 오히려 여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강요 대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제 말을 끊으시며 여자답게가 뭐가 문제냐고 그게 전통이고 예의지 하셨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통이라는 게요. 결국 여자만 일방적으로 참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여자는 조용히 말하고 여자는 얌전하게 앉고 여자는 무릎 꿇고 물 따라주고 그게 어떻게 예의가 되죠? 그건 강요예요. 그리고 그 강요 이제 제 딸한테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붉어지시면서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아이에게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딸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존중받아야 해요. 그리고 저도요. 엄마로서 아이에게 당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 순간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마지못해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에게만은 세상이 강요하는 여자다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요. 저는 어머님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려고 애썼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저는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님은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술집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딸아이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군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할머니가 시키니까 예쁘게 웃으며 물 따라드리고 어깨 주물러드리지만요. 그게 어른에게 예의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칭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쁜 아이한테 왜 자꾸 여자는 그래야 해라고 못을 박으세요? 어머님이 딸아이에게 물 따르라고 시키는 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엔 무슨 술집에서 술 따르는 연습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불쾌해요. 분명 강하게 말한 건데도 제 속에서는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울분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마를 왜 해야 하죠? 여자니까. 여자애니까 안마를 배워야 해요? 그럼 남자애는 안 배워도 되는 거고요? 도대체 그런 구시대적 교육이 어디서 온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말에 어머님은 그게 예의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셨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예의가 아니라 강요고 차별이고 통제가예요. 저는요.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예의는 가르치지만 성별에 따라 이래야 해라는 식의 기준은 안 가르칩니다. 여자니까 물 따라라, 안마해라. 그런 걸 왜 여자애만 배워야 하죠? 어머님이 딸아이에게 시키는 행동들은요. 가정교육이 아니라 술집 교육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상처받으셨겠지만 솔직히 저는 한참을 참고 참은 끝에 이런 말을 한 거였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도 제가 어머님의 과거에 대해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정말 한계였어요. 어머님, 술 따르고 안마하고 예쁘게 웃으면서 남자 어른 비위 맞추는 여자애 만들고 싶으세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요. 우리 아들은 여자애를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마치 자기를 즐겁게 해줘야 하는 존재라고 배우게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말문이 막힌 듯 했고 조용히 너무 심하다라고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하다고요? 저는요. 어머님이 우리 딸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들, 행동들 그게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제가 조용히 있었던 건 어머님이 과거가 있어서 그러시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한 거였지 동의한 게 아니에요. 더는 제 아이에게 그 이상한 기준, 이상한 교육을 강요하지 마세요. 두 번 다시는요. 그때 신랑도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그만해. 나도 애가 여자로서 이래야 한다는 말 듣는 거 너무 불편하고 싫어. 그렇게 말하면서 딸아이를 안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프면서도 조금은 후련했어요. 아마 딸아이가 좀 더 커서 이 기억을 또렷이 하게 되면 엄마가 자기 편이었다는 걸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살피듯 쳐다보셨어요.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차갑고 단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이겠죠. 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우리 딸 술집 여자로 키울 생각 없습니다. 그런 식의 교육은 이제 그만하시죠. 앞으로도 우리 아이에게 여자애니까 물 따라야지, 안마해야지, 다리 모으고 앉아야지 이런 얘기 또 하시면요. 저는 엄마로서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시댁에 다시는 안 올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챙겨서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날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저 지금까지도 입술 깨물며 자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더군요. 시어머니께 그렇게 몇 마디 하고 나서야 조금 후련했지만 근본적인 화는 여전히 사라지질 않았어요. 저는요. 그냥 아이에게 이상한 교육을 시켜서만 화난 게 아니에요. 말끝마다 너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시는 그 비열한 태도, 그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와 언니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자랐고 누구보다 안정된 사랑을 받으며 컸다고 자부하는데 그런 저를 계모 밑에서 불쌍하게 자란 애로 만들어서 본인 우위를 확인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 치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요. 어머님 앞에서 꾹 참으며 삼켰던 말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머님, 술집에서 일하다 유부남 꼬셔서 조강지쳐 내쫓고 그 자리 차지한 분이 감히 가정교육을 논하세요? 그 입으로요? 자식 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 말 그날 그대로 해버릴 걸 그랬어요. 차라리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괴롭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참은 제가 바보였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려 했던 것이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요. 그분에게 더 이상 저는 예의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 딸, 제 아들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모도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 앞에서는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남을 수 없습니다. 창피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어요.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면 지금처럼 외롭고 억울한 싸움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서 이곳에 이렇게 제 얘기를 적습니다. 조금이나마 공감해주시고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